변경 등기를 촉탁할 것이 아니라 권리전 등기 촉탁으로. 5번 교육비 특별회계 수간의 공유재산에 관해서 조례에서 그 재산의 취득 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 위임이 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위임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A가 B한테 위임을 했다. 그러면요. 이 위임한 근거 규정을 붙여서 누가요? 위임을 받은 B가 등기를 하면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6번요. 안 보는 거. 1번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돼요. 촉탁, 부동산 표시, 각하 X예요. 그쵸? 촉탁, 부동산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 아니라 수리라는 거. 공식처럼 받을 것. 3번, 4번 볼까요? 3번 볼게요. 3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옳은 지문. 주소증명서면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은 언제요? 신청. 신청 중에도 언제? 공동신청일 때만 규칙 46조 1항 7호 예, 후문 잊지 말 것. 1항 6호죠. 1항 6호. 4번은 별도로 보지 않겠고 7번 가죠. 사무관 승진. 여기도 문장만 더럽게 길 뿐이지 별거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문장 길이만 다르고 수식어를 조금 더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등기 촉탁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을 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지만 모르겠으면 세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번 관공서의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는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되지만 관공서가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는 위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공무원이 오면 공무원증을, 법무사가 오면 위임장을 이 말을 하는 거죠. 3번 관공서 촉탁 부동산 표시 각하 X죠. 그래서 틀렸어요. 4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법무사 즉 자격자들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뭐다? 마찬가지. 본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법무사가 대리한다고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필정보가 제공이 필요한가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상속이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상속인이 등기소를 가든 법무사가 등기소를 가든 등기필 정보 제공 안 한다고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재산을 취득하게 된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필 정보 필요 없어요.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갈 때도 제출하지 않는 걸 법무사가 간다고 해서 제출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다. 8번요. 8번에서는 우리 3번만 볼 거예요. 3번.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 이 등기명의는 누구냐면 바로 가압류 채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등기 명의는 누구다? 가압류 채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압류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촉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즉 촉탁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신청인가요? 촉탁인가요? 법원에서 그쵸? 가압류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촉탁으로 인해서 가압류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가압류권자가 개명을 했답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어떻게 촉탁으로 할 거냐? 신청으로 할 거냐? 신청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 가봐요. 23조 6항이요. 6항. 23조 6항이요. 자, 6항에 보시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누가요? 해당 권리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등기가 촉탁으로 등기가 됐든 직권으로 등기가 됐든 신청으로 등기가 됐든 등기 명의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해당 권리 등기 명의. 그럼 가압류가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개명을 하게 되면 누가? 가압류권자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게 되면 보존 등기 명인이 개명을 했다. 아니면 보존 등기 명인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보존등기명인이 주소가 바뀌었다. 그럼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가압류, 경매, 가처분, 직권 보존 등기, 직권을 하는 모든 순간도 다 똑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론. 등기 기록에 들어오는 게 신청, 직권, 촉탁 가리지 않고 등기명의 표시 변경은 원칙 뭐다? 신청이다. 요 틀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클리어예요. 그래서 해설하고 다르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해설은 전부 다 설레의 예규인데 저거 갖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공부했잖아요. 그쵸? 기억이 안 나요. 모든 틀의 중심은 조문이어야 돼요. 조문. 예, 그래서 조문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챙기시면 돼요. 그러면 2차도 클리어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9번 마지막 문제 푸죠. 2020년 법무사 지문 다 볼게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등기를 촉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죠. 촉탁, 서면 촉탁이면 우편도 가능하다. 2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하고. 그쵸? 3번 관공서가 소유권 등기를 촉탁할 때 앞쪽은 안 읽어요. 매각, 공매, 처분 다 전부 다 촉탁이니까 소유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옳은 짐은 등기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은 신청일 때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내니까. 4번 가처분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존 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 이게 키워드예요. 피보존 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가처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부동산은 여러 개래요. 채권자도 수인이랍니다. 근데 가처분 결정문은 몇 장 갖고 온 거예요? 한 장. 그쵸? 결정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처분 결정문 하나가 있으니까 결정문이 하나니까 촉탁서도 한 장이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문이 하나라 하더라도 가처분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수인이면 촉탁서는 뭐예요? 저 채권자별로 따로따로 촉탁서를 써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원인 증서가 한 장이니까 신청 정보가 한 장이어야 되냐 이 말하고 똑같이 표현하시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가보세요. 4번에 옆에 놔두시고 부동산 등기법 25조인가요? 25조. 24조나 25조 정도 되겠네요. 25조예요. 25조. 일단 25조부터 먼저 읽을게요. 25조. 신청 정보는 아까 촉탁은 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25조 제목을 보시면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촉탁 정보의 제공 방법이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 옆에다가 규칙 47조 써놓으시면 돼요. 규칙 4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돼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한다. 제가 이거 두 문자 따드렸죠. 원목 동관이에요.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고 관할까지 동일하게 되면 뭐다? 일괄 촉탁이에요. 지금 등기 원인은 뭐간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가처분 결정, 가처분이 등기 목적이잖아요. 관할도 관할 다르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까 지문에서. 그쵸? 등기 목적 똑같아요. 등기 원인은 뭐 법원에서 결정받았으니까 등기 원인이 똑같을 거예요. 그쵸? 문제는 뭐예요? 아, 그 다음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이렇구나 하시고 교재 가보죠. 해설 바로 가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 5번은 읽지 않아도 되겠네요. 해설 4번. 한 개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끊고요. 원인 서면이 몇 장이요? 한 장이에요. 원인 서면이. 결정문 하나. 근데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뭐가 다르다? 피보존 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끊고요. 아, 결정문 하나에 부동산은 여러 개인데 채권자가 수인이래요. 피보존 권리가 가지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목적은 같으나 목적은 뭐예요? 가처분. 그런데 뭐가 다르대요? 원인도 동일하대요. 같으나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네요. 그쵸? 피보존 권리가 뭐예요? 곧 등기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근저당 말소가 될 수 있고 하나는 근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촉탁서를 한 장으로 갈 수가 없다. 아까 원목 동관이라고 했어요.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고 관할이 같은데 목적은 똑같으나 뭐가 다르대요?
등기 원인이 달라서 일괄 촉탁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피보전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피보전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이게 최신 선례로 강의를 했던 부분이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 촉탁은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최신 선례가 나오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